외국인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아카채용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난주 외국인의 수급 한번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지난주에는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화요일이었네요. 21일 날 보면 선물 1조 원과 코스피 1.4조 원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좀 가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판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해서 6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으니까요. 물론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 순서대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그 환율이 워낙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게 외국인이 좀 사는구나. 이제 외국인이 확실하게 들어오는구나. 이런 모습이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요즘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최근에 유입되는 자금들의 대다수가 패시브 성격의 자금들이 많은데요. 패시브 자금들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는 환차 이익입니다. 결국은 환율이 약해서 1,200원대 근처에 있을 때 매수를 해서 한 1,100원대 정도에서의 포지션 청산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매수를 유입을 시키기에는 환율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요. 그런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의 과거에 들어왔던 자금들의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큰 매수가 유입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FOMC 시작하잖아요. 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이슈가 네. 다시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심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경계를 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긴 한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캐나다가 지난주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주 단위로 한 캐나다 달러 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로 그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를 했거든요. 네. 한 매입을 25...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조금 축소한 거죠. 네네, 한 25% 정도 줄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 캐나다의 경제 구조 자체를 보면 여기는 이제 원자재의 수출과 이를 통한 매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급격한 어떤 그 자산의 증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춰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채권 매입 자체의 규모를 줄였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어떤 테이퍼링 정책들을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볼라드라고 하는 그 세인트루이스 쪽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블룸버그 쪽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백신 롤아웃 자체가 70에서 80% 이상이 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2019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까지는 우선 선제적인 어떤 대응들은 연준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을 많이 안심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번 미팅 때 어떤 큰 이슈가 나오거나 테이퍼링 관련된 우려를 표현할 만큼의 어떤 표현이 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들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포스코를 예를 들자면 네. 영업이익률이 네. 믿겨지지 않게 나왔습니다. 9.7%인가요? 제가 숫자 조금 틀릴 수 있는데 9%대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4%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진만 해도 2배가 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0%에 가깝다. 이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서프라이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 지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중소형 회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것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실적들에 대해서? 우선 뭐 실적 시즌 1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에선 나름대로 전부 다 알려졌던 내용들인데 그보다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3,200 거의 이제 최고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제 생각에는 중소형주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실적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철강주들이 저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 HMM을 비롯한 해운주들과 BDI가 같이 움직이는 내용들, 네. 그다음에 철광석과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거의 최고가를 계속 매일 갱신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다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6.5% 올해 GDP 성장이라던가 중국이 7, 8% 정도의 성장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다 전부 다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2022년도 과연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가 이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앞으로 피크아웃하면서 여기서 또 빠지기 시작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당분간은 최소한 철강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철광석과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랠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철광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는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벌크로 움직일 수 있는 배도 모자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지금의 갑은 누구냐? 운송업체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운송업체들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철광과 오늘 또 뭐 사실 에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음식료 관련된 네. 이런 회사들도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해운업체들도 상당한 그 소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BDI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HMM의 주가를 지금 올해 기준으로만 거의 한 4배 가까이, 6배 가까이 올린 거죠. 그 이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BDI 가격이 이렇게 1분기에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 내일 나옵니까? 네, 내일 발표. 내일 발표 예정이죠. 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반도체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소재 업체들로 이제 선주문이 들이닥치면서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너무 잘 알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네. 그 뭐 어쨌든 뭐 직선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뭐 우리나라한테도 특히나 삼성전자한테도 수십 조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한테 파이저의 2천만 명분의 또 뭐 백신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뭐 연관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이 섹터 이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반도체 섹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게 바라봤었고 올해도 계속 상승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과 실적이 매우 우수한 부분에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덜 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선적으로는 뭐 5월 말이면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미팅을 위해서 출국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의 그 반도체 관련 정책 이런 토론을 위해서 직접 참여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TSMC와 인텔 같은 경우도 각각 뭐 110조와 그다음에 약 25조 가까이의 그 추가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 시장에서는 모두 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발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타이밍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발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약 70에서 140조 정도의 삼성전자의 캐펙스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숫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70조에서 140조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못 봤던 숫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를 증설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까? 다른 사이트를 고르는 것보다도? 지금 두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네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쪽은 뉴욕 쪽인데 네. 뉴욕주에서는 약 20년간 9억 달러의 그 네. 텍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지금 현재 오스틴, 그러니까 텍사스 쪽에서도 그와 비슷한데 한 8억 불 초반대 정도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뉴욕과 매칭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밀고 당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 된다라고 한다면 약 한 17억 불, 약 20조 정도를 삼성전자도 발표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오스틴이 아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래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조금 증설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여러 가지 물류 같은 것들도 확실히 이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전기나 그다음에 수도 같은 것도 맞습니다. 예, 좀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전기 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에.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 중에서 오늘 뭐 특별히 좀 이 종목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뭐 이 종목은 제가 되게 좋게 바라봤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마 여기 첫 출연하면서 네네. 발표했던 종목이기도 해서 네네. 저한테는 좀 아주 소중한 기억이 남으시겠어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네. 오늘 좀 매수 가능한 종목 어떤 네. 겁니까? 저는 코미코 오늘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아, 코미코요. 네, 코미코가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 바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코미코가 그리고 그럼 앞으로 업사이드는 얼만큼 있고 왜 다시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제가 33,0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델리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계속 이 종목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네네. 피델리티의 아주 한국의 그 매니저분 중에 굉장히 우수한 분이 지금 런던에 나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글로벌 텍 펀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네. 그분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글로벌 텍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됐는데, 네. 피델리티가 이렇게 조그만 종목을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 종목을 6.5%를 보유를 하면서 계속 들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회사를 좋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네. 그분 매니저분 이름이 손현호 매니저십니다. 네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고요. 네네. 어, 그분이 이제 6% 이상 계속 들고 가고 있다. 그분이 아마 매수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실적이나 타겟 프라이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올해 실적이 한 2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매출이 1,100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5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힐스보로의 공장도 완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에는 이 세정과 그 코팅업을 하는 회사는 그래서 이 물질들을 공급하는 곳은 코미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공장이 열리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코미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네, 향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네. 주식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시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의 확률 같은 것인데 네,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식성이 사실은 거의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지금 피델리티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6% 이상 들고 가고 있는 회사고 네. 그다음에 세정 및 코팅을 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이 삼성에서 네. 증설을 하면 네. 뭐 실적은 얼마큼 늘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과거 얘기한 것보다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마무리 칠까요?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국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목표 주가 9만 원 정도에 지금 현재 올해 2,5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한 25% 정도의 매출 성장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올라오는지일 텐데요. 그렇죠. 영업이익을 올해 추정을 65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약 작년 대비해서 61% 정도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는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이 20%가 상회한다고. 아 원래 그 소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그 BEP 달성이 지나면 굉장히 그 레버리지가 높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알겠습니다.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격 같은 면에서도 아마 이게 단독으로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그런 그 마진을 아마 확보를 시켜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코미코에 대해서. 네, 아카시언 컴퍼니 김중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